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손을 잡고 이와 같은 금융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안녕하세요 머니터크 시청자 여러분, 제가 테니스를 치다가 네트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새끼손가락이 골절됐습니다. 역시 무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뭐든지 투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난 스토리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해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과 손을 잡고 GPU 담보대출 프로그램을 지난 8월 10일 날 런칭을 했습니다. GPU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을 건설했을 때 이 데이터 센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컸는지, 어떻게 팽창했는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GPU 담보대출이라는 어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 이 획기적인 발상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 판매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펌프질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없었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선진국들 이런 금융공학적인 기법이 부동산 시장에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팽창이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앞으로 이 GPU 담보대출이라는 것이 AI 시장과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부풀리고 성장시킬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난 8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월 10일 현지 시간 엔비디아가 블랙록, 블랙스톤, 아플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블루필드 자산운용, 골드만삭스, KKR 등 월가 6개 거대 자산운용사와 또는 사모펀드들과 양해각서를 지금 체결한 상황인데 이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컨소시엄의 이름을 독립 AI 컴퓨팅 인프라 플랫폼이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전격 출범시켰습니다. 이전에 엔비디아가 구글이나 AI 업체들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그들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사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이것은 이제 엔비디아 자체 재무제표에 있는 돈이 대출이 되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돈이 직접 대출이 되는 겁니다. 한계가 있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고속성장하고 거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자체 자금으로 이렇게 융통을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6개 미국의 거대 자산운용사와 그 사모펀드들과 손잡고 외부 자금을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에게 대출해 주는 건데 그 담보물이 이들이 미래에 지을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거래 가치의 최대 25%의 잔존 가치를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이런 담보대출 금융 구조가 짜여졌습니다. 엔비디아는 만약에 100억 달러를 대출 받으면 최소 25억 달러는 엔비디아가 잔존 가치를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블랙록을 필두로 한 6개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가 100억 달러를 대출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지어지는 그 데이터 센터가 바로 그리고 또 이 대출의 담보물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방식이고, 과거의 반도체 칩이나 데이터 센터는 짓는 즉시 감가상각이 되는 어떤 비용을 만드는 구조였지 이것이 자산이 돼서 담보대출의 어떤 담보물이 되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생산하는 AI 서비스의 현금 흐름 구조, 그러니까 매출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의 어떤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고 이 개념을 젠슨 왕 CEO와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해서 금융공학적으로 계산해서 담보화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의 현대 아파트를 100억짜리를 살 때 LTV를 적용해서 80억을 대출받아서 내 자본 20억으로 살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담보로 내가 10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75억 달러의 대출을 받고 내 자금 25억 달러만 있으면 데이터 센터를 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25억 달러만 있으면 사실은 만약에 100억 달러가 있다면 그 4배, 5배가 되는 데이터 센터를 질 수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승수 효과가 발생하고 이 자체로 데이터 센터 시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그리고 xAI나 앞으로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질 때 내 자본의 대여섯 배 규모에 해당되는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팽창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단정해서 말을 하니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컴퓨터를 샀는데 이 컴퓨터는 비닐을 뜯자마자 사실은 그 다음부터 반값이 됩니다. 제가 자동차를 예를 들어 제네시스 G80을 사서 내가 시티에 있는 비닐을 뜯고 대리점을 나오는 순간 이것은 감가상각에 들어가서 수백만 원이 깎이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도 그동안은 마찬가지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GPU 반도체 칩도 내가 사서 비닐을 뜯고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 감가상각이 비용이 발생하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 센터의 GPU가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부동산처럼 개념이 잡혔고 이 수익형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현재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그 데이터 센터에 대출을 그 자산운용사들과 사모펀드들이 해준다. 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금융 구조고 이 구조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빗대서 생각해 볼 경우에 진짜 앞으로 얼마나 막대하게 AI와 반도체 쪽으로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몰리게 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오늘 들고 와서 계속 공음반복을 하는 이유는 제가 부동산 기자를 십수년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지금만큼 8.31 대책 때만 하더라도 10억이 안 됐던 지금 강남 현대아파트 가격이 지금 평당 2억 그러니까 50평짜리는 100억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법정화폐 시대에 화폐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로 어떤 자산의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 팽창하는 화폐의 상당 부분이 그 자산군에 쏠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I와 휴머노이드 시장이 지금 초기 진입 단계에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금융 자본이 되는 돈이 계속 찍혀 나오는 저희 같은 나라도 지금 월 1% 정도 화폐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법정화폐 시대에 글로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화폐를 찍어서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늘어나는 통화량들이 주로 어느 곳으로 가느냐 하면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 자산 특히 지금 AI 반도체 시장과 같은 성장 가능성이 큰 곳으로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장이 반도체 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시장은 사실은 가치를 저장한다기보다는 감가상각, 이 설비 투자, 고정설비 투자가 감가상각의 비용의 대상, 비용을 창출하는 주체였는데 앞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로 개념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처럼 앞으로 글로벌 자금이 쏠려서 이 데이터 센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팽창할지를 현재는 사실은 계산해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상당 기간 반도체 AI 시장에 자금이 쏠릴 것이라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군에 자금이 흘러 들어갈 확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GPU 담보대출 컨소시엄이 만들어낼 자금의 규모만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의 자금이고 앞으로 이 시장이 더욱 팽창할 경우에는 700조 원이 아니라 이제 수천조 원까지도 팽창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글로벌 자금이 앞으로 여기에 쏠리는 경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물론 금리 문제라든지 또 4년 주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을 전부 잠식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레버리지 투자, 승수 효과가 창출이 가능한 반도체 시장의 금융 구조가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그리고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손을 잡고 이와 같은 금융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산운용사들의 어떤 거대한 수익 모델이 되는 거니까 지금 블랙록만 하더라도 14조 달러를 굴리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자산운용사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데이터 센터가 감가상각되는 비용 구조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수익
주식형 부동산과 같다라는 어떤 수학 공식, 논리 구조를 짰다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그런 레버리지라는 논리 구조가 없었다면 지금 뉴욕의 아파트 값과 강남 현대 아파트 값이 이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자동차와 같이 감가상각되는 구조였다고 하면은 사는 즉시 가격이 깎이는 디플레이션 되는 자산이 됐을 텐데, 사실은 아파트, 그리고 뉴욕과 홍콩과 도쿄와 서울에 있는 요지의 아파트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된 이유는 사실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고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되고, 그래서 다시 승수 효과가 생기고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지고 다시 또 집값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화폐는 지속적으로 팽창할 것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는 물론 지금과 같은 속도는 아니겠지만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가상자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분간 AI 쪽에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꽂혔다. 이것은 가상자산 시장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뉴스를 들고 와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금융구조를 지금 블랙록이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시장이 RWA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다.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상자산에도 꽂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엔비디아와 블랙록이 하려고 하는 GPU 담보대출 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이 시장이 승수 효과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AI 산업을 얼마나 성장을 가속화시킬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장의 팽창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AI 시장이 팽창하면 생산성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생산성이 향상하게 되면 당연히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금리를 낮췄을 때 미래의 가치가 있는 자산의 유동성이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당장은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AI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른 자산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2일 토요일 날 서울 모처에서 있는 저희 머니토크 강연 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머니토크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오프라인 강연수에서 뵙고 보다 심도 높은 얘기를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